봅시다. 우리가 요 세균성 식중독 해갖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자, 몇 개 꼭지로 볼 거냐면은 6개 꼭지로 볼 겁니다. 세균성 식중독이 뭐냐는 거죠. 정의 내릴 거예요.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을 볼 거고, 자, 우리가 이 세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감염형 식중독하고 독소형 식중독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제가 수업하는 데서는 중간형 식중독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감염형하고 독소형하고 중간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지금 뭐 우리 자격증반 요 책에서 보면은 중간형을 갖다가 요 감염형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원 수업하면서는 감염형하고 중간형하고 독소형 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을 유발하는데 세균에 의해서만 식중독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자, 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대가 있는데 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의해서도 자, 우리 요 발생하는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바이러스예요. 노로바이러스는. 자, 그것도 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식중독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갖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걸 갖다가 동영상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넘어갑니다. 세균성 식중독 정의해갖고 나와 있어요. 식품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유독 유해한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식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식중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를 한번 보세요. 병원성 미생물을 섭취하거나 균이 생성한 독소, 자, 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함유된 식품을 먹고 설사, 복통, 발열, 구토, 메소꺼움 이런 급성 위장염 증상이라든지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걸 식중독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사나 복통, 발열, 구토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중독 그러면은 세 가지는 꼭 오죠. 그죠? 구토, 복통, 예, 설사예요. 구토, 복통, 설사. 우리가 배가 살살살 아프면서 화장실 가게 하죠. 속이 미식미식하면서. 근데 이 발열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는 식중독도 있고 열이 발생 안 하는 식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의 기본으로 자, 나타나는 증상 그러면은 구토, 복통, 설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신경증상대가 있는데, 자, 내가 이게 운동성이 떨어진다든지,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든지,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자, 요런 신경증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 감염성 돼가 있고 여기는 독소형이라고 돼가 있는데 자, 우리가 감염형하고 독소형 식중독은 자,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 여기 어떤 식품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식품이 하나 있는데 여기 세균이 자, 세균이 침입해 갖고 요 식품에다가 세균이 오염이 됐어요. 자, 요 세균이 오염돼가 있는데 요 세균이 오염된 이 식품을 먹게 되면은 그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감염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감염성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는 자, 세균이 오염돼가 있는 이 식품, 이 식품에 세균이 오염돼가 있어요. 세균을 먹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식품을 먹으면서 같이 먹은 세균 때문에 식중독이 유발했다 그러면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할 거고 독소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자, 식품이 있습니다. 여기 식품이 있는데 세균에 의해서 자, 요 식품에 세균이 오염됐어요. 자, 세균이 자, 세균이 오염됐어요. 오염된 이 세균이 뭘 만들어내야 하냐면 독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식품에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식품을 먹을 때 뭐하고 같이 먹었냐면은 세균이 만들어낸 요 독소를 먹었을 때 일으키는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요 책에서는 중간형은 없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중간형으로 이렇게는 구분을 안 해놨는데 보통 중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세균이 오염되어 있는 이 식품을 먹었어. 자, 먹었는데 장 속에 들어가서 장 독소를 여기는 식품에 오염된 독소였는데 자, 세균이 오염시킨 이 식품을 먹었는데 요 세균이 장에 들어가서 독소를 만드는 거는 중간형 식중독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세균성 식중독 특징 한번 보세요. 자, 식중독은 세균이 다량 증식한 식품을 섭취한다든지 식품 내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만들어낸 독소를 섭취하였을 때 발생한다 때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세균이 다량으로 증식한 식품 섭취했다.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감염형 식중독. 식품 내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만들어낸 독소를 먹었다. 이거는 자, 독소형 식중독을 발생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살모넬라라든지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이런 많은 균량을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데가 있는데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은 대체적으로 감염형 식중독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독소 섭취해갖고 발생하는 이 독소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뒤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지만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든지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늄이라는 이런 식중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독소형 식중독, 독소를 먹었을 때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식중독이 걸렸을 때 내가 식중독 걸렸다고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전염시키지는 않죠, 보통.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이거 세균에 의해 갖고 식중독 일으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세균성 식중독이 걸렸어. 내가 살모넬라 식중독이 걸렸어.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집안 식구들한테 옮기지는 않아요. 자, 보면은 자, 사람 사이에 감염 안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나로 인해서 다른 데 오염시키지도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식중독 걸렸을 때 면역력 없죠, 그죠? 내가 만약에 작년 비브리오 식중독이 걸렸어. 근데 내가 올해 걸렸다고 내년에 면역력이 생겨갖고 작년 비브리오 식중독이 안 걸린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식중독 같은 경우는 그 균이 대량 오염되어 있는 이 식품을 먹을 때마다 이 식중독은 걸립니다. 면역력 없어요. 면역력 없습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경구전염병보다는 잠복기가 짧다 데가 있어요. 우리가 요 경구전염병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상하게 목이 오늘 계속 이상해서 그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경구전염병대가 있는데 이 경구전염병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수인성 전염병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보통 요런 경구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잠복기가 조금 우리가 뭐 2, 3일이라든지 이렇게 길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구전염병 그러면은 주로 뭐 물이나 음식물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이 매개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도 뭐 음식물이나 물이 매개체이기는 하지만은 자, 병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균이 다른 균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어머,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는 감염을 안 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감염을 시킨다고 또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세균성 식중독에 관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 감염 안 시킨다 데가 있죠. 네.
감염형 식중독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살모넬라 식중독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시켰던 균주였어요. 식중독을. 근데 우리가 이 살모넬라 식중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이 균주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됐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살모넬라 식중독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온혈동물, 냉혈동물, 사람, 장 속에서 이 균주를 볼 수 있다 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온혈, 냉혈 동물 쭉 되가 있는데 동물이나 사람 장내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혈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고 냉혈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하는데 온혈 동물 그러면은 보통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들을 갖다 온혈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유류, 조류 다 온혈동물에 속해요. 냉혈동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류, 생선 종류들 있잖아. 냉혈동물에 들어갑니다. 양서류, 파충류 다 냉혈동물입니다. 어쨌든 요 살모넬라 균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장내에서도 볼 수 있는 균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염형 식중독하고 독소형 식중독, 중간형 식중독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여러 종류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증식, 제적 pH라든지 제적 온도 이런 거 쭉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 균주에 대해서 외우기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주라든지 식품에 유해함을 끼치는 요 병원성 균주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pH대가 중성대라고 보시면 돼요. pH 7 내지 8 외우지 마세요. 아, 세균이 좋아하는 pH대 그러면 중성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보통 식중독이라든지 병원성 균 그러면은 자 대체적으로 중온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오늘 저온균도 볼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식품에서 많이 위해를 끼치는 균주 그러면은 중원균이에요. 중원균. 여러분들 요거 온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냥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주 아니면은 병원성 질병을 유발하는 균주 그러면 중원균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빵 같은 경우 발효시킬 때 이스트 쓰죠. 이스트도 중원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중독 균주들을 쭉 볼 때 포자를 형성하지 않고 내가 있는데 포자 형성균 그러면은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포자 형성하지 않아. 이렇게가 있는데 포자 형성균 그러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고 다른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포자 형성균 두 개만 외우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실루스균. 네. 바실루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바실루스균 요거는 포자 형성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네. 클로스트리디움 요 두 개만 외우고 클로스트리디움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면은 다른 거는 다 포자 형성균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실루스균하고 클로스트리디움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제가 제빵 위생관리사 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외우세요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식품 위생학 시간에는 요 두 개는 안 외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제가 계속 할 거라는 거죠. 자, 요 두 개는 포자를 형성합니다. 바실루스균하고 클로스트리디움. 요 두 개만 외우고 그 나머지는 포자를 형성 않기 때문에 굳이 그죠? 하나하나 안 외워도 되죠. 자, 여기에서 균주 이야기하면서 pH는 pH 중성대를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최적 온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요 식중독을 유발한다든지 병원성 균이다. 그러면은 중온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중온균 그러면 25도에서 40도를 가장 좋아하는 균주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좋아하는 균주. 그 속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살모넬라 균주 같은 경우는 10도 이하에서는 잘 안 자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포자 형성하지 않았다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요 포자 같은 경우 우리가 포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듣고 왔어요. 그죠? 요 포자 같은 경우에는 요 균들이 자, 요 균이죠. 살모넬라 균 그렇게 되어 있죠. 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요 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지 못할 때, 열악할 때 자, 요거는 생존을 위해서 몸 바꾸기를 했는데 그 몸 바꾸기 한 게 포자라는 거 보시면 돼요. 생존을 위해서 포자 형태로 몸 바꾸기를 하는데 자, 요 살모넬라 균자 같은 경우는 포자 형성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포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열에 굉장히 강한 물질로 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열에도 강하죠. 냉동에도 강하죠. 화학 물질에도 강해요. 그래서 소독을 해도 포자 같은 경우는 없애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근데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포자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되어 있죠.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하려면 끓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원인식품 내가 있어요. 원인식품을 보면은 육류 종류.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통 이거는 제가 식품 미생학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평상시에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제가 제빵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달걀이에요. 달걀 그죠? 많이 쓰죠. 요 달걀 만졌을 때 계속 했던 이야기가 손 씻기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 달걀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 자, 균주를 많이 갖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달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빵에서 여러분들이 뭐 식용유나 가금류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류나 가금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달걀 만진 손은 꼭 손을 씻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자, 원인이 되는 자,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 식품 보면은 육류 종류들, 가금류 종류들, 달걀, 우유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CU로 나와 있는 자, CU로 나와 있는 우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CU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유 자, 소젖에서 저 짠 그 젖 있죠. 그걸 갖다가 가공해서 나온 걸 CU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CU 같은 경우는 살균 소독 다 돼가 나온 거예요. 자, 요거 여기에서 우유 그러면은 요 CU가 아니고 예, 생유. 우유 짜가지고 바로 생유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속 식중독에서 우유라고 그러면은 생유를 이야기합니다. 가열 살균 안 된 우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패류라든지 이런 자, 특정 식품에 한정되지 않고 요 살모넬라 식중독 균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식품에서 많이 보지만은 요런 식품에서 특히 더 많이 자,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발생하지만은 자,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집단 급식소라든지 학교 급식에서 자, 겨울철에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에. 혹시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방송에서 우리가 방송만 자, 틀기만 하면은 코로나19에 관련된 것만 계속 나오는데 작년에 한번 계속 그죠? 식중독 때문에 한번 굉장히 많이 뉴스를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요 살모넬라 식중독이었어요. 그죠? 분당에 있는 김밥집이라든지 청담동에 있는 김밥집, 뭐 연예인이 한다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김밥집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유발했잖아. 자, 근데 거기에서 어떤 식품이라고 자, 지목을 했냐면은 달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달걀. 근데 우리가 김밥에서는 달걀을 익혀서 넣어요. 우리가 달걀 여기에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달걀에 있었다면은 익혔다면은 얘는 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고 했어요. 이 균주는.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달걀 만진 손을 안 씻었다든지 2차
오염을 시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내가 달걀 만진 내가 만약에 살모넬라 균주가 있는 이 달걀 만진 이 손을 갖다가 씻지를 않고 소독하지 않고 다른 식재료를 만졌다든지 자 우리가 김밥집에서는 그 손으로 칼 써고 도마 써고 김밥 싸고 그럴 때 다른 데다가 오염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 살모넬라 식중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자, 감염 경로 보시면은 요 살모넬라 균주가 있는 인수,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다든지 자, 살모넬라가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 오염된 식품을 먹었다든지 오염된 달걀이라든지 자 식육류라든지 식육류 가공품을 먹었다든지 자 개육대가 있죠. 이건 닭이에요. 닭. 독의 중에 감염됐다든지 그 감염 경로가 굉장히 여러 경로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 가금류 중에서 닭이 굉장히 크게 식중독 식품으로 높은 순위에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금류 중에서 특히 닭이 자 식중독을 많이 유발시키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잠복기 이런 거 여러분들 볼 거 없고 볼 거 없습니다. 자, 설사, 복통, 오한, 구토, 발열대가 있는데 우리가 식중독 걸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설사, 복통, 구토는 기본. 요거만 기본으로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중독이든지 간에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아이, 뭐 유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아주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자, 어떤 균주에 의해서든지 어떤 식중독균이든지 간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방법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없앨 수 있어요. 60도에서 30분, 75도에서 10분간 자, 가열해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뭐 자외선 살균을 해도 상관없고 5도 이하에서 저온 보관하든지 저온 유통을 시켜라. 이 균주가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낮은 온도 이용한다는 거는. 그리고 조리한 식품 같은 경우는 신속히 섭취하라 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김밥 같은 경우는 아주 자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살모넬라 식중독 그러면은 가장 위험한 게 뭐였냐면은 손이 많이 가는 식품들 있죠. 우리가 조리할 때 손 많이 여러 조리 단계에 그치는 이런 식품들 이런 것들 자 냉장고에 안 넣었다든지 자, 제대로 조리 안 한 상태에서 자, 이걸 재활하지 않고 먹는다든지 하는 그 식품들, 특히 요 김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식품입니다. 자, 조리한 식품은 신속하게 섭취하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조리한 식품 같은 경우는 적어도 몇 시간 이내로 섭취하라고 했어. 그 시간이 몇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리한 식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조리하고 나서 빨리 섭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몇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시간이요. 오, 예영이 학생하고 정경희 학생이 4시간, 김민지 학생도 4시간. 예, 맞습니다. 적어도 조리하고 나서 4시간 이내로 섭취하십시오. 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준영 학생도 4시간요 해줬어. 네. 자, 우리가 보통 우리 동네 김밥집 같은 경우는 김밥 이거 만든 시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보면은 김밥 같은 경우는 꼭 이거 만든 시간을 써놨어요. 김밥이나 샌드위치나 자, 요거 조리한 시간이 나와 있어요. 왜? 이거 식중독 유발 식품이에요. 식중독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식품들. 자,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리할 시간을 꼭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어요. 김밥 샌드위치.
근데 동네 빵집에 갔더니 샌드위치 표시 안 돼가 있던데요. 괜찮습니다. 그 집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 판매 식품으로 들어가죠. 괜찮고요. 김밥 만들어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자 판매 장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꼭 이거 만든 시간을 갖다가 표기하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빵집, 우리 동네 김밥집 표기 안 해놨어요. 괜찮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안 걸려요. 근데 김밥 만들어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자 판매 장소가 옮겨졌을 경우에는 이거 꼭 만든 시간을 써야 됩니다. 표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밥이나 샌드위치 사 드실 때 이거 언제 만드는지 시간 꼭 보셔야 돼요. 자, 조리한 식품은 식중독 유발하지 않게 하려면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십시오 하는데 4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조리용 기구 같은 경우 2차 오염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위생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되겠죠. 식품 조리하는 분들은. 그리고 개인 위생 청결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으세요. 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빵집이라든지 하다못해 알바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식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영양사, 조리사, 식품 쪽에 종사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보건증 있어야 여러분들 알바할 수 갈 수 있죠. 그죠? 보건증 만들어야. 자, 근데 우리가 학교 급식은 1년이 아니에요. 6개월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해야 돼요. 보건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요거 같은 경우죠. 특히 여러분들 이 살모넬라 식중독뿐만 아니라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되게 많이 집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애완동물 여러분들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굉장히 뭐 애완동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애완동물 만지고 나서는 꼭 손 씻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집에서 뭐 강아지 기르고 고양이 기를 때 보면은 예방접종 다 시켰죠. 그죠? 다 시켰지만은 그래도 동물들 만진 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음식 만들기 전에 꼭 손 세척하고 나서 예, 음식 조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대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 식중독균이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성 대장균. 자, 우리가 요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거예요. 장간병원성하고 장간침투성하고 자, 장독소성하고 장간출혈성하고 4가지로 분류해서 볼 건데 자,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일으키는 게 요거입니다. 장간출혈성 대장균이 제일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자, 식중독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간병원성 대장균대가 있어요.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급성위장염 일으킨다고 돼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식중독 오게 되면은 구토, 복통, 설사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수양성하고 혈액성 대가 있어요. 수양성은 물 같은 설사 할 거란 뜻이고 설사에다가 자, 혈변 본다고 이야기하죠. 혈액이 섞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설사에서도. 자, 우리가 보통 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물 같은 설사 작작작 합니다. 혈액도 같이 섞여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잠복기 보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요 장간병원성, 장간침투성 보시면 대체적으로 여기 잠복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원인 식품 보면은 육류, 가금류, 분변에 오염된 식품이라든지, 자,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분유라든지 유아식품에 이 균주가 오염돼 있었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관 침투성 대장균대가 있죠. 대장점막 상피세포에 침입해갖고 이질하고 유사한 장염같이 나타내준다 대가 있어요. 우리가 요 이질 자, 장티부스 콜레라 그러면은 요거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질 같은 경우는
점액질 여기 있죠, 그죠? 아주 끈적끈적한 설사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끈적끈적한 이런 설사. 자,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햄버거라든지 우유 같은 경우, 자, 이거, 그죠? 원인 식품이 들어갑니다. 요거 두 가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식중독균이지만은. 자, 그 다음에 장독소성 대장균 대가 있는데, 콜레라하고 비슷하다고 대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엔테로톡신 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장독소라는 뜻이에요. 장독소. 자, 요 세균이 자,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서 뭘 만들어요? 독소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장 속에 들어가서 독소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 독소 만든다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이거죠. 세균이 장이라든지, 자,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자, 오염시키면서, 자, 이거 만드는 독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엔테로톡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굉장히 구토를 갖다가 심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심한 구토에다가 자 여기 설사 나와 있죠. 수양서 물 같은 설사 쫙쫙쫙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설사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통 유발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설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탈수 내 인체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그죠? 탈수옵니다. 탈수. 보통 우리가 식중독 걸리고 나서는 그게 치료할 수 있는 게 항생제가 별로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뭘 줘요? 수액. 탈수 방지하기 위해서 설사 짝짝하니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탈수하지 말라고 수액제 주사를 많이 주죠. 네. 잠복기 안 보셔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장독소성, 자, 요 대장균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됐다 보시는데, 장관 출혈성 대장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 우리 인체에 해를 많이 끼치는, 자, 대장균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우리가 장관 출혈성 대장균 대가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없네요. 햄버거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햄버거병. 자, 우리가 장관 출혈성 대장균 식중독을 햄버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모 회사에서 나온 햄버거 먹은 여자아이가 자, 그거 햄버거를 먹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고기 패티 있죠. 그죠? 요 소고기가 문제였어요. 요 소고기를 제대로 덜 안 익혔다는 뜻이에요. 덜 익혀서 문제였어요. 자, 그걸 먹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떤 질병이 왔냐면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왔다는 뜻이에요. 보통 여기 보세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앓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뭐예요? 자, 신장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투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신장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베로톡신 대가 있어요. 베로톡신 대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세포 변성 단백질 독소예요. 베로톡신. 자, 요 베로톡신을 만들면서 대장 점막 같은 데다가 궤양을 일으키고 출혈을 일으키고 심한 복통, 혈변을 유발한다 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유발하는 자, 요 대장균이 뭐냐면은 5157H7 요거 0이 아니고 5예요. 5 영어 5 5157H7이라는 요 대장균이 자, 요렇게 그죠? 장관 출혈성 대장균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주인데 요 균주가 가장 문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157H7 요 대장균의 하나입니다. 대장균 중에 하나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열은 안 일으켜요. 그렇게 열은 안 나게 하지만은 아주 급한 게 자,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복부 경련 유발하고 자, 보통 여기
아주 그죠? 대장균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면역력 약한 사람들 있잖아. 특히 어린 아이들 나와 있죠.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요 대장균이에요. 5157H7 요 균주 같은 경우 적혈구 파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신장 기능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죠. 신장 기능을 갖다가 정지시킨다고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대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질병을 앓게 되면은 치료하면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잖아. 근데 요거는 신장이 그죠? 한번 나빠지면은 영구히 상실하면서 못 돌아온다는 거. 자, 장관출혈성 대장균, 식중독균, 5157H7이 문제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계속 이게 우리나라 2016년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오래됐지만 어쨌든 그 어린 여자아이가 엠모 햄버거를 먹고 그 햄버거 먹고 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와갖고 그 아이가 투석하는 걸 몇 년 전에도 계속 뭐 이게 TV로 내보내 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뭐 엠모 햄버거 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햄버거 패티를 그때 그 하나만 우리가 구웠겠냐고. 여러 개 같이 구웠는데 왜 그 햄버거 패티만 그 균주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냐?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해갖고 굉장히 많이 발뺌을 해갖고 뭐 문제를 조금 많이 그죠? 일으켰다고 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만약에 그 햄버거를 갖다가 그 여러 그릴에서 여러 개를 구워갖고 다른 사람들도 먹었어. 근데 우리가 그죠? 사람하고 사람의 차이를 10배를 보죠. 그거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차이점. 그런 거 우리가 본다고 했잖아.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어린 아이라든지 면역력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신장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요건 주의해야 될 식중독균이다. 5157H7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햄버거 패티 같은 경우는 갈았어요. 고기 갈은 거죠. 분쇄한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세균이 여기만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죠? 만약에 내가 요만큼만 햄버거 패티 먹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막 세균을 골고루 섞어줬다는 뜻이에요. 분쇄한 고기에. 자, 덜 익혔어요. 문제죠. 그 다음에 뭐죠? 살라미 소시지 내가 있어요. 요 살라미 소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시지 같은 경우는 보통 훈제합니다. 그죠? 훈제하는데 살라미 소시지 같은 경우는 말렸어요.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혼합해갖고 말린 걸 살라미 소시지라고 하죠. 훈제 안 했어요. 열이 가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도 대장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치즈, 칠면조, 샌드위치, 오염된 물 이런 것들이 원인 식품으로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고기, 분쇄한 고기, 균주를 골고루 분쇄는 섞어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잘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죠? 고기 익힐 때 그러잖아. 뭐 74도, 75도 이야기하는데 한 이 식품 중앙부 온도가 75도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식품을 넣고 퍽퍽퍽 끓이면은 이거 끓는 온도는 100도죠. 근데 이 식품이 우리가 100도에서 이게 다 익었다고 할 수 없죠. 요 식품의 중앙부 온도가 75도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세한 소고기라든지 햄, 치즈, 소시지, 크로켓, 채소, 샐러드, 뭐 로스트 비프 내가 있죠. 그 다음에 분유, 도시락, 두부 내가 있어요. 원인 식품들이 굉장히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문제 일으키고 환자나 복균자, 동물 분변에 오염된 물이라든지 사람, 환자, 복균자, 동물 분변에 오염된 물, 식품 섭취했을 때 일으킨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염된 칼, 도마, 이런 걸로 다진 음식물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법 한번 보면은 복균자라든지 환자 분변 오염을 방지하고 방충 방서 시설 해야 되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해야 된다는 거. 식품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는 냉장 온도대가 있는데 여기 7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우리가 모든 식품 같은 경우는 5도 이하, 60도 이상이죠. 그죠? 5도에서 60도 사이에는 보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5도 이하, 60도 이상에서 보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냉장 보관하든지 냉동 보관하라고 되어 있죠. 식품은 6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고 나서 먹는다든지 칼도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칼도마 다 따로따로 그죠? 재료에 따라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해갖고 2차 오염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조리된 음식은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자, 여러분들 냉장고가 있어요. 자, 우리 집에 이렇게 큰 냉장고가 자, 보면은, 자, 냉장고가 있어요. 그죠? 보면은 칸이 보통 3칸, 4칸 정도 돼가 있어. 자, 조리한 식품을 위에 넣을까요? 조리한 식품을 아래 칸에 넣을까요? 자, 여러분 다 올려보세요. 어디다 넣었으면 좋겠는지. 조리한 식품을 위 칸에 넣을까요? 아래 칸에 넣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자, 냉장고 보관합니다. 위칸이요. 우리 정경희 학생은 위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 김민지 학생 위칸, 김가은 위칸, 수영이도 위칸, 전준영 학생 위칸, 은지 학생도 위에 칸. 다른 학생들은 아무 때나 넣을까요? 자, 조리하고 왜 우리가, 진주도, 예원이도, 민선이도 위칸했어요. 자,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경우에 집에 냉장고가 많아가지고 하나는 조리한 거, 하나는 조리 안 한 거 너무 좋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냉장고 하나만 쓰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조리한 음식은 위에 칸으로, 조리 안 한 건 아래 칸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리 안 한 요 식품이 위 칸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 만약에 그죠? 잘 밀봉했으면 괜찮아. 근데 밀봉을 못했다든지 해갖고 요 위에서 자 오염물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조리한 식품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조리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리 안 한 식품은 아래 칸으로 조리한 거는 위 칸으로 넣어야 됩니다. 분쇄한 고기 같은 경우는 중심포 온도가 74도씨에서 1분 이상 지속되도록 가열하세요. 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조리하는데 폭폭폭 끓이는 온도는 100도 됐어요. 끓는 온도는 100도 됐는데 이 식품의 한 중앙부 온도가 특히 그죠? 육류 종류들 같은 경우 여기 74도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75도를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75도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데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대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죠?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못 보여드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궁금하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설명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혹시 여러분들 메시지 입력이 안 된 학생이 있으면 지금 나가시지 말고 저하고 마이크 열고 이야기 좀 하고 가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 학교에다가 이야기해서 해결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